워싱턴은 아름다운 경관과 활기찬 도시, 그리고 강한 혁신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주는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노숙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워싱턴의 노숙인 수는 11% 증가하여 총 16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2%나 증가한 수치로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워싱턴에서 노숙인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구 통계를 분석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결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통계적 증가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만약 화려한 관광 명소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확인해주세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워싱턴에서 노숙인 수가 52% 증가했으며 약 10만 5천 명에서 16만 3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증가세는 워싱턴이 노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처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노숙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위기입니다. 임대료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사람들의 소득은 이에 맞춰 증가하지 않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나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중독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워싱턴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노숙인을 보유한 주이며 노숙률 또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만 명당 약 192명이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노숙인 수가 27% 증가하면서 워싱턴은 미국 내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은 시애틀과 같은 기술 중심지가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생활비가 더욱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커지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은 집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노숙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킹 카운티는 시애틀이 위치한 곳으로 워싱턴주 노숙 위기의 중심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카운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노숙인 수는 7만 1,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이미 부족한 저렴한 주택 공급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시애틀의 높은 마철로와 아름다운 풍경은 거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숙인들의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시애틀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거처를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생활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소득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이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시애틀과 킹 카운티의 인구 증가 속도가 저렴한 주택 개발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노숙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만성 노숙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158명이었지만 현재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는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만성 노숙 상태로 빠지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상태가 악화되며 결국 거리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약물 중독은 점점 더 삶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재활 치료 없이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도 유지할 수 없어 주거 문제는 계속 악화됩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들은 점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 치료 지원을 강화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숙인들이 약물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쉼터 제공이 아닌 근본적인 주거 안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노숙입니다. 워싱턴주 청소년 노숙인 지원 사무소에 따르면 매년 12세에서 24세 사이에 약 3만 1,000명이 안정적인 거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거리로 내몰린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노숙 상태에 빠지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내 갈등과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쫓겨난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의 지원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노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가족도 정부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점점 더 깊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빈곤, 실업, 그리고 장기적인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단순한 단기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여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트라우마 치료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워싱턴주는 이민자와 난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21년 기준 75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가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 4만 명에서 2005년 24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몇 개월만 지속되며 이후에는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 정착 지원 이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여 이들은 쉽게 거리로 내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면 주거 계약조차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처를 찾기가 더욱 힘듭니다. 난민 신청자는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며 그동안 취업도 할 수 없고 많은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은 점점 빈곤과 노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머물 곳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노숙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이는 탈출하기 어려운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워싱턴주의 노숙인 중 57.2%가 백인이지만 소수 인종 집단이 불균형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흑인은 전체 주 인구의 4.5%에 불과하지만 노숙인 중에서는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인종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원주민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노숙인 비율은 7%에 이릅니다. 이는 원주민들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더 심각한 주거 불안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통계는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불평등을 반영합니다. 취업과 주거에서의 인종차별이 존재하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소득 격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저소득층이 집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현실이 노숙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및 사회적 지원 접근성이 낮아 많은 소수 인종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빈곤과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백인 노숙인의 57%가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숙인 평균 41.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백인 노숙인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원 제도 자체가 특정 계층에 더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정책이 인종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 지원을 받기 더 어렵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숙인을 위한 주거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특정 계층에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주거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됩니다. 워싱턴주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주에서는 주택 및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만 43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지출액은 119억 9천만 달러입니다. 연평균 약 38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67만 1천 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정부가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점점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번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긴급 대피소 확충 및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 투자, 그리고 노숙자를 위한 필수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 및 연방 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정부, 지방 정부, 그리고 자선단체 간의 협력은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이 노숙자의 실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실적인 수요와 기존 서비스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숙자 집단의 다양한 특성에 맞춰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밴쿠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통계에 따르면 클락 카운티, 즉 밴쿠버를 포함한 지역에서는 약 1만 8,300명의 노숙자가 있었으며 그중 8,672명은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과 비교했을 때 노숙자 수는 약 21% 증가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노숙자 수는 54% 증가했으며 장기 노숙자 중 거주지가 없는 인구는 무려 78%나 증가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저렴한 주택 부족이 이 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지역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는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켄트, 2022년 켄트에서는 1만 9,751명의 노숙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중 7,750명 이상이 적절한 주거 공간 없이 거리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 지역의 노숙자 수는 40% 증가했으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켄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상승과 저렴한 주택 부족은 여전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코마, 2022년 통계에 따르면 피어스 카운티에서는 타코마 지역의 노숙자 수가 2만 851명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9,750명 이상이 적절한 거처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타코마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가구 중 상당수는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주한 이민자들입니다. 이로 인해 지원 자원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타코마에는 약 2만 8천 명의 불법 이민자가 있으며 이는 주 전체 인구의 약 13.3%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증가로 인해 긴급 대피소의 수용 능력이 한계를 초과했고 장기 주택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타코마는 지역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장기 노숙자뿐만 아니라 최근 노숙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포켄 2023년 스포켄의 포인트 인 타임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 수는 2,390명으로 2022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1,035명은 긴급 대피소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355명은 여전히 노숙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남성이 전체 노숙자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노숙 가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숙자의 75%가 백인이며 흑인과 원주민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포켄은 저소득층 주택을 확충하고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애틀에는 약 6만 2천 명의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 중 약 1만 342명은 이민자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언어 장벽, 해외 학위 미인정 등의 문제를 겪으며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저소득층 주택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며 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규모는 여전히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숙자 수의 증가는 지역사회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상승하고 공공안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와 위생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원과 공공장소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변하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이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결속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숙자의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경찰 출동, 환경 정화 등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주민들의 사회적 피로감이 커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노숙자 중 약 30%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건강 문제로는 만성질환, 정신질환, 그리고 약물 남용이 포함됩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노숙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그들이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많은 정책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저렴한 주택 부족,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의 한계,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기적인 대응만으로는 노숙자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인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저소득층이 보다 쉽게 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프로그램과 민간 개발업체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부당한 퇴거를 방지하면 노숙 상태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주택 우선 정책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 접근 방식이 노숙자 비율 감소와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관리,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노숙자들이 사회에 재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도 노숙자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경제적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집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교육과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지역사회단체,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더 많은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노숙자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이 실제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노숙 상태에 빠지는 원인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정신건강치료, 중독 회복 프로그램, 재정교육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23세의 사라피나는 한때 시애틀의 가혹한 거리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원래 가족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 속에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화재, 오랜 입원 생활, 그리고 강제 퇴거 명령서 한 장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라피나는 끊임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는 일, 혹독한 날씨를 견디는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지원센터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자원봉사자 메리는 사라피나가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단순히 음식과 옷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녀를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사라피나는 강한 의지와 적절한 지원을 통해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피나와 같은 이야기는 사회가 노숙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이해를 심어주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합니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유함으로써 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숙자 문제는 단순히 주거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반영합니다. 탄탄한 지원 시스템은 개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노숙자 거주 지역 관리는 주법, 각 도시의 규정, 그리고 사법 판결 등 여러 법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워싱턴주 헌법은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조 제7항은 개인이 부당한 수색 및 재산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1조 제4항과 제5항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공공장소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노숙자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정부의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노숙자 지원 및 주택법은 전역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숙자를 위한 서비스 조정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노숙자 거주 지역의 운영과 관리는 지방정부의 책임이므로 도시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워싱턴주의 각 도시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노숙자 거주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환경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애틀에서는 공원과 인도 등 특정 구역에서 노숙자 야영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정기적으로 야영지를 정리하는 한편, 노숙자들에게 지원 서비스와 임시 거주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부는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장기적인 해결책 없이 노숙자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코마는 특정 구역에서의 야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한편, 단속 이전에 노숙자들에게 접근하여 지원 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인도적인 지원과 법적 요구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와 군 지역들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노숙자를 위해 합법적인 야영지를 마련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지역들은 엄격한 단속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노숙자 문제가 단순하지 않으며, 특히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접근 방식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숙자 거주 지역에 대한 금지 조치는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금지 조치가 빈곤을 범죄화하고 있으며, 노숙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면서 경찰의 개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숙자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저렴한 주택이나 임시보호소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금지 조치는 단순히 문제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뿐, 노숙자 수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정부가 장기적인 해결책보다는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 노숙자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노숙자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숙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시청자로서 워싱턴주의 노숙자 실태를 이해하는 것은 이곳 사람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또한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회적 이슈를 함께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